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기업은 HLB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아무래도 3월 21일까지 미통부 시간으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승인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많은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은 또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현재 플로어하고 또 현재 작년도 5월달에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HLB는 11만원대 주가가 단방에 4만원까지 떨어지는 이 당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HLB와 중국의 항서제약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 바이오 신약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CMC라 그랬는데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한 불안이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 편을 놓고 보게 된 보안 요청서 CLR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주가가 좀 고전을 맺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날짜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3월 21일까지니까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21일 날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는데 그 전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게 일정사항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일정도 많이 나옵니다. 뭐 회장님이 실제적으로 주식을 많이 샀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기사를 통해 가지고 지난 1월 달이죠. 2월 초군요. 2월 말 정도 같은 경우에 유럽 종양학회죠. 에스모 쪽으로 1차 치료제가 등재됐다는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될까 되지 않을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진양권 회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폭풍 주식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만은 이건 누구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하고 과연 HLB란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조금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식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일주일 정도 앞섭니다. 오늘은 영상이 3월 13일이고요. FDA 승인이 일주일 정도 남았고, 요건 이제 작년 5월 달에 한 번 더 주가가 반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실제적으로 서류 보완을 좀 요구를 했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 정도에 이제 보완 서류가 들어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조금 더 딜레이 돼서 이제 3월 20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3월 21일 금요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은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이어가지고 미국 FDA 관문을 넘는 두 번째 국산 항암제가 있고 기술 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는 아마 최초의 이정표도 남기게 됩니다. 경구용 표적 항암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 거. 근데 실제로 과거 내용을 놓고 보면 일단 HLB 같은 경우는 한 2007년 정도에 실제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갖고 있는 판권을 가져오면서 길게 보면 한 20년 정도를 준비해왔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동안 투입된 공식적인 비용만 5천억이 다른다고 하니까 HLB라는 기업은 얼마나 이 FDA 승인에, 사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FDA 승인을 얻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부가가치는 뭐 20년 동안 5천억 이상을 보호하더라도 결과는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많은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요 본 기사도 3월 10일 정도 나온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진도지하는 진양권 회장이 열흘 정도 남겨둔 허가를 앞두고 주식을 많이 매수한다. 그러면 많은 투자가분들은 이런 걸 보고 자신 있으니까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내부자 정보 되지 않겠어요? 일반 투자가분들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도 샀다 그러고 HLB 제렉스도 샀다 그러고 H바이오스텝 샀다 그럽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또 이는 진 회장만 산 게 아니라 또 그쪽 계열사 대표들도 샀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선뜻 생각하면 주가 통과하면 주가 다 오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HLB를 조금 깊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부터 분석해 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HLB에 대한 진양권 회장의 지분율도 10%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계열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바이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게 바로 HLB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요 내용만 놓고 보고 뭐 승인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거는 아주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 또 숨겨진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FDA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2월 10일 달 정도 기사를 놓고 보게 되면은 2월 10일이었죠.
어떤 미국 허가에 대한 실사가 좀 완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꿈떡꿈떡 올라오고 있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결정될 테는 게 2월 10일 정도에 바로 CMC 지적 사항을 보완을 완료했다. CMC가 그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제조 품질 관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초순 정도에 이렇게 주가가 7만 원대부터 다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다시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5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고, 성공한다 그러면 뭐 사실 신고가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밀린다는 거죠. 요 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먼저 2월 말에 3월에 승인이 되겠구나가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좋은 내용을 보게 되면 2월 10일 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허가 신청 완료가 됐고 지적사항도 완료됐다니까 투자가분들은 3월에 되겠구나 그렇게 봤고, 요게 12월 28일 한 번 더 뼈를 때려줍니다. 미국 FDA 말고 유럽 임상종양학회죠. 에스모 쪽에서 1차 치료제가 등재됐다고 이야기하니까 투자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많이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D-Day를 앞두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의 이 FDA 승인 관련 이슈는 저는 더 알 수가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 일정과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면 이 HLB라는 기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파이프라인과는 별개로 말이죠. 잠시만요. 주식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까요? HLB라는 그룹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약 바이오 사업만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요 글자가 9개의 상장사를 갖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여러분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HLB 그룹은 사실상 어마무시한 그룹을 갖고 있고 이 9개 상장사도 모자라서 최근 3월 10일 같은 경우는 다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원료를 개발하는 애니젠을 인수하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200억. 도대체 과연 HLB라는 기업은 아직 FDA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적자인데 말이죠. 이제 그걸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그럼 현재 HLB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니까 지난 주말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텔레그램 매체를 통해서 루머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악성 루머가 날짜가 이제 다가오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투머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암 신약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이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할 거니까 루머에 휘둘리지 마라, 주식 팔지 마라, 이런 공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가장 민감한 수준입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고 주주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회사를 보게 되면 어쨌든 9개 상장사가 있는데 다시 또 돈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보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요거는 23년도 기준 HLB의 주주 관계인데요. 총 1억 3천만 주 정도의 주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최대 주주 지분율은 10%가 되질 않습니다. 1200만 주 정도 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제가 올해 보니까 한 22% 정도 돼요. 그래서 2천만 주 갖고 있고 개인 소액 주주들이 대략 70%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진양군 회장 포함해서 본인이 한 940만 주 정도고 나머지 기타 계열사 친인척 합쳐봤자 9.59%예요. 예. 사실상 근데 이제 최대 주주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묻게 상관없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지배 구조가 얕습니다. 그게 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보게 되면 또 뭐 이거는 HLB만 포함된 게 아니라 항상 주식 담보 대출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추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회장님 본인도 포함될 수 있고 나머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깜짝 열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HLB 그룹인데 상장사가 무려 9개가 있고요. 비상장사는 41개, 총 50개입니다. 이게 바이오 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생명과학이나 이런 뭐 요거 보면 엘레바 트래프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리보세라님의 판권을 갖던 기업이죠. 미국 요 엘레바죠. 그래서 요 기업에 이제 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거는 맞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 그룹에 이제 2019년 정도에 이제 경영 참가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경영 참가가 있고 단순 투자가 있는데 그는 이제 투자의 목적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요 보면 좀 큼직한 회사들 다 체크를 해놔봤는데 뭐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어디 하나 즉 이익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구명정보터 하던 HL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0만, 1000만, 18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 보게 되면은 엘레바 테라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니까 1000억 정도 적자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이뮤닉 뭐 테라 이런 건 회사도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죠. 289억, 156억. 그래서 누적적으로 지금 HLB 같은 경우는 1472억 정도의 적자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적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회사가 어렵다 그렇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많게 상장사가 이렇게 뭐 보면 생명과학, 뭐 이노베이션, ENG, 파나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명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사양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를 조금씩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뭔가 실제가 잡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HLB 테라피틱스라는 상장사가 하나 있을 건데 자산 총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0만, 1000만, 2000억 정도 되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익은 나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50개가 넘는 상장 비상장에서 제대로 실적이 나는 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HLB는 그동안 무려 39번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최근 기준이고요.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게 24년도 7월 달인데 당시 330억 정도를 발행을 했죠. 그것도 39번째입니다. 그러면 물론 1번부터 2번까지는 사실 어느 상환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놓고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전환가액 조정. 근데 38회차 조금 전에 말했던 7월 달에 24년도 7월 달에 발행은 39번째 330억이고 또 최근 공시를 보게 되면은 38회차일 겁니다. 요거는 제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24년도 3월 달에 표면금리 1% 만기 4%로 발행을 했고요. 만기는 27년도 3월입니다. 보통 3년 들어가는데 당시 600억을 운영자금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가가 3월 8일 아이러니하게도 3월 8일 전환이 가능했는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6월 말에 29,000원대 정도로 전환가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환가액은 뭐냐 하면 600억의 사채업자가 실제적으로 주식을 전환했을 때 79,670원에 75만 주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전환하지 않고 연 1%니까 6억의 이자만 받으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연간 600억을 투자해서 1%짜리 연 6억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차익이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주가가 내려와 버렸어요. 8만 원 밑으로. 그러면 이제 이 전환 채권자는 굳이 여기서 전환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전환 청구 기간이 3월 8일이지 실제로 전환을 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올라가면 전환을 하겠죠. 청구 가능 기간은 3월 8일. 총 만기는 27년 3월 8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소한 8만 원 이상은 가야 이 투자가는 38회차 사채업자는 죄송합니다. 사채를 이제 전환사채 투자가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무려 38회차입니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또 뭐라고 할까요? 수많은 37회차, 36회차, 39회차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결국 HLB 그룹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리보세라닙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성패 여부에 따라서 무려 9개의 상장사의 주가가 부지불식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고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거대한 40개의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서로 담보가 얽히고 그러니까 담보가 담보를 잡고 담보가 담보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돈을 만든 어찌 보면 분명히 출발은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어찌 차다 보니까 문어방식 확정으로 서로가 얽히면서 서로 주식을 담보 잡고 대출받고 자금 땡기고 또 전환사채 발행하게 되면은 또 주가 올라왔을 때 또 받고 악순환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는 뭐 제가 지금 당장을 떠나가지고 기성전 여기서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못한다면
우리가 5월달에 봤던 대로 작년 5월달에 봤던 대로 주가가 순간에 반토막 나는 것도 제자리 부지기수고 또 한편이 가만히 놓고 보면 이 회사가 최근 5년 동안에 수차례 상당히 많은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23년도 1회차, 22년도 2회차, 23년도 2회 하나에 한 1년 여기는 무상증자까지 감행을 했고 또 20년도에 2번의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그럼 결정적으로는 잘 되면 좋습니다만 혹시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나중에 이슈를 위해서 이 회사는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단순하게 HLB의 리버셀리즘의 성공 여부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HLB라는 기업이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와 수급 이슈에 몰려있는 상황인지는 한번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쪼록 개인적으로도 국내 조약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도 미국의 임상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나왔으면 하는 것은 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핸디캡은 뭘까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영상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